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보하다가 지금 제가 정리하는 기준으로는 이제 2020년 5월 4일인데 연휴죠. 그쵸? 그래서 정리를 연휴 때도 그쵸? 너무 하나라도 안 하면 그러니까 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계속 보에 대해서 했어요. 철근 콘크리트는 보에 대해서 뭐 강도 저관계수도 했고 모멘트 강도에서 했고 막 여러 가지 했습니다. 또 뭐 응력 변형률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기호, 뭐 힘 관련 기호에 대해서도 했고, 그 다음에 등가 응력 블록도 했고, 그죠? 응력 블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결국은 사실은 저희가 뭐 쓰는 거는 이제 힘 강도 설계할 때, 휘 설계할 때, 그쵸? 이 파이 mn을 구해서 이게 설계할 때는 mu보다 뭐 크도록 설계한다 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쭉 했는데, 그 다음은 사실 이 당근보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당근보라 하면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했는데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볶음보, 사실 이 다음으로 같은 원리를 쭉 넘어가서 이제 볶음보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약간 너무 앞에만 마치 저희가 뭐 학생 때 집합 명제만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도 한번 뒤로 잠깐 넘어갔다가 좀 섞어서 좀 하는 게 어떻겠나, 그죠? 이게 사실은 제가 찍고 있는 시점이라 정리라는 순서랑 제 정리가 원래 맥락이 지금 없지만, 그죠? 이거 보는 시점들은 다 다르실 거고, 뭐 동영상도 섞여 있어가지고, 그쵸? 보통 저희가 궁금할 때 뭐 같은 거 찾아볼 때도 뭐 앞에서부터 이건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정리를 해서 같이 나누고 같이 성장하자, 그쵸? 지금 이 유튜브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잠깐 넘어가서 저도 지루하고 계속 보만 하니까, 그죠? 그래서 동력학도 정리하다가 잠깐 뒤로 가서 뭐 스펙트럼도 좀 봤다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너무 또 앞에 뭐죠? 뭐라 그러냐, 이거 쓸데없는 소리 이런 게 너무 길면 또 안 되니까 오늘은 뭘 할 거냐, 보에서 보와 바로 쓰겠습니다. 기둥은 무엇이 다른가? 본격적으로 기둥에 대해서 들어갈 건 아니고, 먼저 저희가 보를 안다는 가정하에서, 보에서 앞에서 사실 제가 정리를 보에 대해서는 좀 몇 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셨다는 전제, 지금 제 정리를 같이 아마 조금 봐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보를 봤다는 가정하에 지금 정리를 찍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 보셨다면 보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보에 대한 책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보에 대한 다른 강의를 보셔도 됩니다. 다른 강의를 보셔도 되고, 전 이건 그걸 보신 다음에 제가 정리하는 거를, 그쵸? 같이 요러요러한 차이가 있었지 라는 거를 인지하는 거, 그쵸? 그 각각에 대해서 차이가 뭔지 한번 알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둥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기둥의 뭐 축강도는 어떻게 구하고, 뭐 그죠? 실제 모멘트 강도는 어떻게 구하고 어떤 영향이 있고, 이런 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식들이 다 이게 하다 보면 또 요거는 비슷했고 요건 다르구나, 이렇게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씩 그게 도움이 저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먼저 똑같은 거, 뭐 이런 거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 우리가 강도 계산 평면 유지 과정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응력 변형률 갖고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입실론 U, 이거 입실론 C죠. 최외곽 압축축 철근 변형률이 0.003을 기준으로 뭐 강도 계산한다. 뭐 이것도 비슷하고,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강도 계산할 때 비슷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응력 변형률 요거 이렇게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있어서 뭐 여기가 0.003이었고 여기가 인장측 철근의 변형률이었고 여기가 뭐 중립주기였고 이런 가정들은 어떻다고요? 그리고 여기가 뭐 평면 유지 가정을 통해서 변형률 적합성 그쵸? 그런 거 했습니다. 그게 다 기둥에서도 이거는 동일하다. 이런 거는 동일하게 보게 될 거다. 라는 거 정도. 요거는 내가 잘 이 원리에 대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잘 알고 있지. 라는 거. 그죠? 혹시 난 모르는데 싶으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것도 이렇게 하면서 난 이거 잘 모르는데 이런 거를 한번 트리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탁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한번 먼저 좀 봐야겠다. 이 워낙 사실 구조도 건축에서는 나눠져서 한번 이제 전문 분야로 들어오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과목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이 모든 거를 다 알지 못하고 다 알고 싶죠. 그죠? 그 지식이 최대한 늘려나가고 싶은 마음에 조금씩 계속 늘려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늘어나는 거죠. 그게.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그쵸? 그래서 앞에 가정은 동일하다. 그러면 차이는 뭔가? 첫 번째. 지금 제가 언급하는 것 이외에도 차이들이 쭉쭉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자세히 들어가서 하도록 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맛보기 정리처럼 돼서 무엇이 다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그죠? 하중이 다르다. 구체적으로는 뭐요? 충력의 유무. 이걸 보시면서 그렇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막 깊숙이 이게 뭐지 막 이런 거보다 너무 깊숙이보다 그냥 이게 진짜 그렇겠네. 그죠?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건물이 그냥 간단하게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이 녀석을 보죠. 보는 저희가 할 때는 보통 이런 보들 많이 했고 단순 보들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하중이 오면 이제 뭐 이렇게 하중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전단력도와 모멘트도 나왔겠죠? 그러면 모멘트랑 전단력 작용한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가 대충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SFD 있었고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멘트도가 있다. 그쵸? 이런 식으로. 그죠? 제대로 그린 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기도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그냥 쭉이니까 쭉 가다가 이게 면적이 어떻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증가하는 방향 이렇게 되겠죠. 대충. 그죠? 이렇게 되면 하중은 모멘트는 변형이 이렇게 되겠고 어쨌건 이거는 구조역학에서 또 정리를 했던 내용들이고 어쨌건 이 보는 어떻다고요? 뭐가 없어요? 충력이 없습니다. 충력이. 이렇게 충력이 없습니다. 보통. 그죠? 저희가 보성의기 할 때 이 충력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하중 보통 모멘트는 하중은 대충 이렇게 작용하죠. 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중들은 이런 식으로 작용하고 그죠? 보통 이게 거꾸로 작용하는 경우는 사실 아직 못 봤어요. 그죠?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거야. 근데 보통 이렇게 되고 변형선도 이렇게 되고 이런 거 했지 이렇게 충력이 없었다. 근데 기둥은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면 슬래브를 타고 볼을 타고 어디로 가요 결국? 기둥으로 수직부재로 갑니다. 기둥 벽체로 가서 이렇게 간다고요. 힘은 자체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기초가 있으면 이렇게 기초까지 집안까지 쭉 전달이 돼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즉 중요한 건 기둥은 이 수직부재는 뭐가 있어요? 결국 저희가 바닥에 있으면 바닥에 있는 하중이 결국 그 자체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뭐 보를 타고 갔다가 그죠? 슬라브에서 보를 타고 갔다가 보에서 또 기둥으로 가서 쭉 수직부재 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중이야 하중이. 그렇게 해서 이 기초로 가서 뭐 기초가 또 견뎌줘야 되고 또 집안이 견뎌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설계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수직부재는 뭐가 있다고요? 충력이 있다고요. 충력. 그게 다릅니다. 알겠다. 딱 보고 하중이 보는 충력이 없었는데 그죠? 뭐가 있다고요? 기둥은 충력이 있는구나. 충력이 있다. 이 정도. 차이점 아시겠죠? 그렇게 차이점 있네 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립축에서 관련돼서 인장, 철근, 항복, 유무. 무슨 말이냐? 딱 큰 차이가 보는 어떻게 됐어요? 보가 뭐 이렇게 변형률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보에서 나오죠. 해서 여기가 이제 최외곽 지금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여기 철근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중이 위에서 이렇게 작용해요. 그럼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변형하면 하부는 늘어나죠. 쭉 인장력이 걸리고 여기는 압축이 되겠죠. 상부는 상부 압축, 하부 인장. 그래서 여기는 압축. 그래서 여기가 압축대 깊이가 되고 그죠? 중립축 이렇게 딱 해서 여기는 압축력 걸리고 여기는 인장력 걸리는데 인장 측 콘크리트 저항 못하니까 철근이 저항해서 막 이런 변형률 관계 했던 거 사실 이거 반복할 필요는 없는 건데 혹시나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주 혹시나 그죠?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요거와 요거 하는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음번에 정리를 하겠지만 상부가 인장일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거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거더들은 그죠? 강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죠? 이 변형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 상부 쪽이 모일 수 있어요. 상부 쪽이 인장일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하부가 인장인 가정이지라는 것까지 계속 그냥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이렇게 아래쪽이면 인장하지만 실제로 그 힘의 거동, 변형 형상 이런 걸 아셔야 나중에 할 때 이거를 반대로 그냥 적용하시면 되죠. 모멘트 강도 계산할 때도. 어쨌건 여기서 우리가 최대 철근비, 이것도 철근비 기준도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가 뭐였어요? ET가 최인장 측 철근이 뭐보다 크다? 0.004나 입실론 항복 변형률의 2배 이상 변형하도록 무조건 해라. 그렇기 때문에 2배 이상 항복 변형률 하니까 이 철근 입장에서는 여기가 입실론 Y고 요거 이상 요 정도 요 변형률이죠. 여기 이상은 무조건 변형하도록 만드는. 그쵸? 무조건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최대 철근비 만족했으면 인장 철근은 항복하도록. 그런데 이상해요. 맨날 안 누른 것 같은데 이상한 게 눌리고. 그죠? 이해하셨죠? 보는 인장 철근 무조건 항복했어야 됐어. 그게 최대 철근비 기준과 관련이 있었지. 이 정도. 지금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보는 정리를 이 지금 하는 내용에 대해선 다 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충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변형률이 이 충력만 있으면 이렇게 변형률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얘는 변형률이 어떻게 생겨요? 기둥에서 이 편심이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얘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된 거고 이 녀석은 이렇게 힘을 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 변형률이 이렇게 눌린다. 전 단면에 대해서. 그죠? 플러스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편심이 걸리면 이제 이게 모멘트가 걸리면서 그죠? 자세히 할 겁니다. 이거는 대충 이렇게 더해진다고. 예를 들어서 그쵸? 다시 이렇게 된다고. 단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어요. 뭐 대충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이거의 단면이 이거라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얘가 어떻게 휜다고요? 이렇게 휘려고 할 때, 그죠? 이렇게 휘려고 할 때 얘 기준으로 이렇게 휘려고 한다고요. 오른쪽이 어떻게 돼요? 압축 변형률이 걸릴 거고 여기 인장률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 t가 될 거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쭉 된다고요. 만약에 이게 인장층 철근이니까 여기서 쭉쭉쭉 돼서 이렇게 해서 압축 철근 쭉 인장층 철근. 그래서 여기가 입실론 t가 되고 여기가 입실론 u가 된다고요. 그죠? 이 결국 평면 유지랑 이거 다 동일한 건데 얘는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고 얘를 수직으로 딱 뒤집혀서 그냥 이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거고 기둥에서. 그죠? 대신 기둥은 뭐 있어요? 충격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되냐 변형률이 여기 충격을 쭉 누르면 여기 쭉쭉쭉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쭉 변형률이 이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압축력이니까 압축 변형률적으로 쭉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뜨려고 하는 게 위에서 눌러주면 그쵸? 이게 들어 올려지려고 하는데 위에서 쭉 누르면 다시 눌리잖아요. 그쵸? 요거는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얘를 휘려서 이렇게 들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쭉 눌러주면 다시 얘가 들어 올려지려는 힘보다 크면 쭉 내려지니까 결국 힘이 압축력이면 변형률 자체도 압축력이다. 왜? 변형률은 어떻게 돼요? 변형률은 그죠? 사실은 길이분의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변형률이 압축이 걸리면 압축 변형률이 걸리잖아요. 그죠? 이거 생각해 보면 당연하고. 그죠? 응력도 압축 응력이 걸리겠죠? A분의 P 이게 응력이잖아요. 얘가 압축력이다. 그러면 응력도 압축 응력이 작용하겠죠. 그 압축 응력이면 변형률도 압축 변형률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내려온다는 거 압축이 걸리면 어쨌건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즉 얘가 여기가 지금 기준에서는 지금 이렇게 모멘트가 작용했다고 했을 때 여기가 들어 올려지려는 인장력 변형률이 걸리는데 어떻다고요? 얘가 기둥은 모일 필요 없다고요? 뭐 최대 철근비처럼 입실론 y보다 클 필요가 없다고요. 이런 기준이 없다고요. 즉 꼭 인장철근은 항복할 수도 있고 안 항복할 수도 있다 라는 거. 그죠? 2번 정리되셨나요? 보는 뭐라고요? 보는 인장철근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최대 철근비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기둥은 뭐라고요? 인장철근이 그죠? 왜냐면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충력이 엄청 센데 충력이 엄청 누르고 있는데 이거를 막 돌려가지고 그죠? 여기가 그 센 충력을 이기면서 항복시키기가 쉽지 않다고요. 아닐 수 있다고요. 그죠? 생각해보면 그렇기도 할 것 같죠? 그죠? 중요한 건 기둥은 인장추척원이 꼭 항복할 필요는 없구나 라는 거. 그런데 인장측 철근비랑 관련된 게 그 최대 철근비 기준이랑 모두 있었어요. 강도 저감계수 있었죠.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했습니다. 강도 저감계수 0.65, 0.85. 그죠? 이거 인장측 철근의 변형률로 했습니다. 이거는 역시나 유효하다. 그죠? 유효하다. 뭐가 유효하단 말인가?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0.65가 있었고 0.85가 있었고 여기가 2.5에 이 실론 y나 0.005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가 0.002나 21론 y 항복했을 때 그래서 이런 거 했어요. 얘가 0.004죠. 보는 여기 무조건 여기 이상. 그래서 그때 0.783인가? 그죠?
0.783 이상 강도 저감계수가 이 밑으로 되는 건 설계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꼭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내용 강도 저감계수에서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 도대체 요거 이 왼쪽은 그럼 왜 있는 거냐? 왜 있는 거냐면 그 강도 저감계수는 보에서 우리가 봤지만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여기 요 강도 저감계수 이렇게 돼서 뭐 알겠는데 그럼 이 왼쪽은 쓸데없이 보호 설계를 잘못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는데, 나온 이유는 기둥이 뭐니까? 기둥에서 이거 쓰니까 최외곽 인전철근이 0.002 보다 안 됐다, 항복 안 했다. 그럼 뭐 쓰라고요? 0.65 쓰라고요. 강도 저감계수. 그런데 0.7도 봤는데, 그죠? 0.7도 있습니다. 기둥. 어떨 때? 이거는 나선 철근일 때. 이렇게 기둥이 있을 때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런 철근일 때는 강도 저감계수 0.7일 때고, 기둥 같은 경우 횡보왕근이 띠철근 이렇게 그냥 사각형으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자세히는 거기 가서 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0.65. 그래서 이 앞도 쓸모가 있다. 근데 보에서는 쓸모가 없었다 정도. 그 차이까지. 그쵸? 네, 간단하게 한다 해놓고 생각보다 또 자세히 얘기하는, 그죠? 초보 클래스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이거, 그죠? 요거는 뭐예요? 보에서는 인장력과 압축력의 크기가 같다. 그런데 기둥은 뭐가 있다고? 뭐랑 연관돼요? 충력이 있습니다. 충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력 P가 있어요. 여긴 충력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압축력, 인장력, 여기 이런 충력이 없다고요. 보는 이렇게 누르는 인장력도 없고 따로 외부에서 이렇게 충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랑 압축력, 인장력 이꼴이 돼서 커플도 돼서,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커플도 되면 보통 모멘트 강도를 구할 때 이 JD라고 해서 C 곱하기 JD는 T 곱하기 JD로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아무 점이나 해도 커플도 되어 있으면 뭐라 그랬죠? 아무 기준점을 아무 데로나 해서 모멘트 강도를 구해도 다 동일하다. 커플도 되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데 충력이 있어서 이게 안 됩니다. 이게 not coupled. 그죠? 한국말로는 커플되었다는 말은 우력이란 말이고, 그죠? not coupled. 그러면 not coupled란 말에는 MN을 구하는 기준점이 있다는 겁니다. 존재. 그죠? 커플드 되어 있으면 뭐라고요? 아무 점이나 그냥 기준점으로 잡고 힘 곱하기 거리하면 다 똑같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해서 아무 점이나 해서 계산해 보면 여기가 JD고 여기 X 하면 결국에는 다 이거 없어지면서 뭐 C 곱하기 JD, T 곱하기 JD 나온다고요. 근데 커플드가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게 안 먹힌다고요. 즉, 꼭 반드시 모멘트 계산할 때 어떤 특정 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떤 이걸 보시고 있는 분께서 그렇지, 그 중심에서 하지, 여기 이 중심에서 하잖아. 중심 이 요거에 그냥 중심, 그죠? 즉 뭐 도심에서 하지, 도심을 기준으로 하잖아 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이제 반만 정답입니다. 그쵸? 이거는 대칭 단면일 때만 이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즉 무조건 도심은 아니다. 요거 정도. 그죠? 근데 우리가 보는 기둥, 이 직사각형 단면이나 이런 거는 다 여기 중간이 결국 요 중간에서 하는 게 맞긴 맞다. 왜 맞는지는 또 다음 정리해서. 그죠? 어쨌건 나 커플드 되어 있지 않다. 이 정도 아는 거. 그쵸? 그 다음 제가 4번에다가 강도 저감계수 써놨어요. 강도 저감계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ET에 따라 강도 조각계수가 달라지죠. 그죠? 사실 이번 인장철근 항복유무와 연관돼서 강도 조각계수는 최외곽 측 인장철근으로 똑같이 합니다. 이건 차이점은 아니에요. 근데 값이 좀 다르죠. 왜냐면 인장철근을 꼭 항복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 그쵸?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둥은 충력이 있으니까 충력과 모멘트가 있잖아요. 그죠? 모멘트만 있는 게 아니고 충력과 모멘트가 있는데 녀석이 독립적이지 않다. 충력이 있는 것부터가 사실 차이점이라 지금은 사실 차이점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독립적이지 않다. 즉 연관이 있다. 그죠? 독립적이지 않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PM 커브. 결국 강도 계산, 기둥의 강도 계산은 결국 뭐예요? 뭐로 계산해요? PM 상관도로 합니다. PM 상관도. 그죠? 이거에 대해서도 제일 아마 중요한 게 이 부분이겠죠? PM 상관도. 그쵸?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기둥이 길면 뭐 장주 설계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일단은 오늘은 뭐라고요? 보호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기둥 또 다른 부지 할 거잖아요. 뭐 또 하겠죠. 슬라브도 하고 기초도 하고 그쵸? 뭐 접합부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보에서 기둥, 보와 기둥 무엇이 다른지부터 먼저 아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기둥을 하면서 요게 다르구나 요건 비슷하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